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 고향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금 뭐 비례정당 비례투표의 지지율로서는 지금 국민의 힘하고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1위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부산 사투리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마치 하라마 이런 얘기도 외쳤고요.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환호성이 터져 나오자 오른손 주먹을 번쩍 들어 억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됐다. 부산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면 파도는 더 거세질 것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어제 그 한 방송에서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재웠다고 보느냐 동의하는 이렇게 질문했더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권을 향해서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쫄았지? 쫄리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와그라노 현상입니다. 와그라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지지층 결집할 때는 자갈치 시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아이고 왔나 막 무라 이거 해무라 이런 거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니까 아이고 동훈이 왔나 무라 해무라 이랬단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도 저도 뭐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부산에 뭔가 이런 민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국 대표가 가니까 조국 대표가 또 부산에서 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원래 이제 고향은 경남 진해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창원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한때는 미움을 많이 받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 자 먹고 막 부산도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자갈치 시장 가면 아이고 마음이 짠하다 무라 해무라 이런 지금 한국갤럽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23% 국민의힘 43% 조국혁신당 10%입니다. 개혁신당 1% 녹색정의당 1% 자유통일당 1% 조국혁신당 10% 원영섭 전 미디어 단장님 부산 이렇게 된 거죠. 부산이 정말 여론이 조국 신당이 많이 떴습니까?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헬리콥터 전원권하고 1992 티셔츠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산의 분위기가 좋았다가 뭐 최근에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국에 대한 그런 조국 대표에 대한 마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하고 맞상대를 해요.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원래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이잖아요. 1호 법안이. 네. 한동훈하고 나하고 싸우겠다라는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어디 유튜브 가가지고는 한동훈하고 1대1 토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하고 1대1 토론 언제든지 붙여줘도 좋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러면 1대1 토론이라도 붙어가지고 정말 일기토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뜨고 있는데도 이걸 방치하고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와중에 조국 혁신당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라든지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막대기로는 어느 막대기든 단단한 막대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국 혁신당이 돼버린 거고. 그런데 그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반격을 못한다? 저는 이렇게 반격 못하면 결국 조국 혁신당이 계속 뜨고 조국 혁신당 찍으러 간 사람들은 지역구 투표는 결국 민주당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조국 혁신당 돌풍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발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민주당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조의 시각은 유무죄로 증거 또 유무죄로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의 감정적 평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라든가 그 비자금 논란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됐던 DJ도 언급을 했고요. 또 비리가 많은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총선이
윤석열 대 조국의 2차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이 되게 심플합니다.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미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민주당을 선택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곤 싶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정치적으로 더 미래를 우리가 보장시켜 주는 것 같고 반대의 경우로 좀 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찍어주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기게 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도 유권자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 심판론, 여당 심판론 다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둘이 어느 한쪽을 찍어주기 싫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이 개인 방탄이나 뭐 수호를 위해서 동원될 일도 사실 없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총선에서 원내 진입한다고 해서 조국 뭐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거나 이럴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그냥 정권 심판에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는 거는 양당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지표상으로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깜짝깜짝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무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제쳤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만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어떤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민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비례투표 정당, 국민의 미래 37%, 더불어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22%.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은 비례투표 정당이긴 하지만 연령대로 보면 화들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40대입니다. 비례투표 정당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연합 26%, 조국혁신당 33%, 50대에서 국민의 미래 26,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37입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갤럽 기준으로 지금 비례투표 정당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정당이 조국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산 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 김희정 전 의원이 국힘의 김희정 후보가 진보당 후보에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47대 38 큰 격차인데 이 노정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이거 보면 사실 이 돌풍이 아니라 이제 폭풍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원영섭 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 이 조국에 한번 당당히 맞서라 그랬는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전략상 맞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반전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손잡고 네. 함께 그 통합 선대위를 꾸려서 선거 운동을 해도 이길 동 말동이다. 뭐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 위기감을 갖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 특정인 조국이 뜨니까 조국을 그럼 잡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이제 하면서 사실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이라도 제가 보건대는 차별화를 해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든지 그런 그 카드를 꺼내 들어서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만회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쫄았지 이걸로 끝인 듯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 정치 안 하고 조국만 잡아 족치더니 나라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줬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호감도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국민들 눈에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이기면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록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재명 대표를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단 말이죠.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겨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권 가도록 가는 것도 싫다 이런 생각인 건데 조국 혁신당으로 정권 심판을 한다고 해서 조국 대표가 대권 가도록 간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찍는 게 있고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나 뭐 누구랑 안 싸워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뭐 돼 있고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종섭 대사건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말하는 여당 혹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태도 이런 거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 조국 뭐 대표랑 싸우면은 지지율이 달라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이행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반론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조국은 윤통이 키워진 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키워진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그 부산에서 대통령이 3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부산에서는 대권 주자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까 대권 주자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지만 부산에서는 조국 정도 되는 사람이면 대권 또 그게 지금이든 다 차기든 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밴드웨건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의 이 PK 밴드웨건은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조국도 그거를 노려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두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